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가겠다. 근데 포도당이 짠 하고 한 방에 펑 하고 터지면서 ATP가 30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 36개가. 이해했어. 포도당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기질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해당 분해되면서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거 2개가 만들어지면서는 ATP가 고작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쭉 회로를 거치면서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30개 정도의 ATP가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네. 됐죠? 근데 문제는 전자전달계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전자전달계라 얘기했죠. 순서가 해당, 그 다음에 TCA, 그 다음 전자전달계가 되는데 TCA와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회로를 거치면서 ATP가 30개가 나와야 되는데 걔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데요. 문제는 전자전달계는 뭐냐면 고에너지 전자를 에너지가 좀 많은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얘를 축구공 패스하듯이 패스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에너지가 살짝 줄어들어요. 고에너지 전자가. 네. 그럼 그거를 마지막으로 전자를 누군가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공을 받아야죠, 누군가가. 이게 항상 회로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ATP가 너무 많아져도 안 되고 ATP가 많아져도 이 회로가 멈출 것이고 전자를 패스하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펌핑을 해갖고 ATP를 만들어내야 될 건데 네. 문제는 이 전자를 누군가가 받아야 이 회로가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자를 받는 애가 누구냐면 산소예요, 바로. 우리 몸에서 산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호흡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사실 산소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전자를 받는 애가 산소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산소가 그걸 원래는 전자를 받아서 물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산소가 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혐기성 환경 혹은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는 무산소 운동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전자를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애가 없어요. 그럼 전자전달계가 멈추겠죠. 전자전달계가 멈추면 그 위에 있는 CCA 회로도 멈춰버립니다. 회로가 돌려면 계속 그걸 받아내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산물들을. 거기까지 멈췄어요. 즉 미토콘드리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가능하냐면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합니까? 처음에 했었던 거. 해당 작용은 가능해요. 그쵸? 해당으로 꼴랑 2개밖에 못 얻지만 아무튼 걔는 급한 대로 계속 해당 작용은 가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멈췄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해당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당 작용도 NADH라고 하는 물질이 쌓여요. 피로부산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ADP를 ATP로 바꾸는 게 말하자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라고 하는 애가 NADH로 바뀌고 있어요. 해당 작용에서도 그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작용이 계속되면 NAD 플러스라고 하는 애는 부족해질 거고 NADH라고 하는 애는 쌓이겠죠. 그죠? 계속 그걸 바꾸는 게 그게 되니까. 자,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뭐도 멈출까요? 해당도 멈추겠죠. 왜냐하면 NAD 플러스가 부족해지고 NADH가 너무 많아지니까. 부산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회로가 돌아가려면 이게 계속 돌아가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려줘야 되는 애가 필요해요. 근데 걔가 자 NADH를 다시 만약에 NAD 플러스로 우리가 옮겨줄 수만 있으면 해당은 계속 될 수 있어요. 그쵸? 그죠? 이거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자, 다 끝났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혐기성 환경이 됐어요. 산소가 없어요. ATP를 얻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해당을 계속 하고 싶어. 해당을 하려면 NAD 플러스가 NADH로 바뀌어가고 있었어. 그럼 다시 NADH를 NAD 플러스로 다시 바꿔주면 해당이 계속 될 거야. 그럼 그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빨리 결론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술이 나온다. 그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젖산 발효가 있고 알코올 발효가 있습니다. 자, 해당 작용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쌓여가는 NADH를 NAD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더라. 자, 그런데 젖산 발효를 먼저 할게요. 사람 근육에서는 뭘 하냐면 젖산 발효를 합니다. 사람 근육은 젖산 탈수소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몰라도 되고요. NAD 플러스를 NADH로 바꿔줘요.
자, NADH가 쌓여서 그게 문제였어요. 그걸 NAD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젖산을 만들면서 NAD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이해 가시나요, 혹시? 네. 다시 돌려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경우에는 근육 안에 젖산이 만들어지면서 요걸 다시 돌려놓는다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근육을 강하게 우리가 썼어요.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산소는 부족하니까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는 전달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회로를 못 돌아가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해당을 해야 돼. 해당 작용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피루부산이라는 것과 동시에 NADH라는 게 계속 쌓이더라. 그럼 NADH를 좀 줄여줘야 된다. 어떻게 줄이느냐? 젖산이 만들어지면서 걔를 줄일 수 있더라. 그래서 사람은 젖산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젖산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근육이 필요한 이유가 젖산 때문이에요. 알배기는 것처럼. 알배기는 것처럼 맞아요. 꼭 아프고 그런 거죠. 그게 젖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복잡한데 네.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인체가 근육을 움직이거나 어쨌든 뭐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공장이 크게 한 2개 정도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그렇죠. 작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포도당이나 뭐 감자 뭐 이런 거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걸 쪼개주는 네.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일단 ATP가 어느 정도 2개. 두 개. 적지만 만들어지더라. 네. 생성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자꾸 이름이 나온 게 TCA 회로? 네. 이거 이름이 복잡하니까 여긴 진짜 ATP 생산 공장이야. TCA와 전자전달기가. 여기에 네. 본 공장, 해당 공장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갖다가 네. 더 활용을 해갖고 아까 30개의 ATP를 릴로드 추가로 해주는. 만들어주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걸 공장 돌리는데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장 돌리는데 산소가 필요해서 아까 뭐 유기호흡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산소가 처리해서 이제 폐로 실어 나르는 거죠, 얘가. 그렇죠. 그런 산소가 개념인 그걸 거죠.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 TCA 회로 공장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아까 해당 공장에서 ATP 2개 나오지만 그걸 열심히 돌릴 수 있다. 그렇죠. 안 그럼 죽으니까. 예,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젖산이라는 물질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알코올인 거죠. 그렇죠. 알코올이 나오는 이 얘기를 거죠. 지금 한 30분을 했습니다. 빨리 알코올 설명해 주세요. 야, 뻥침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알아들었어? 그치, 아유, 얘기 듣고서 정리가 됐습니다. 아, 예, 네. 무슨 근데 말인지 진짜 알겠어요. 대단한 예,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젖산 발효를 하는 것도 중요해서 설명을 잠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육도 이제 젖산이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는데 젖산 발효를 하는 효모들이 있어요. 효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젖산 발효하는 애들은 유산균이에요. 흔히 말하는 젖산균, 유산균이에요. 효모가 아니고. 예. 그때를 만들어지는 거, 요거트, 김치, 치즈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드는 거냐면 젖산균 혹은 유산균이 얘들도 산소가 부족할 때 계속 똥으로 젖산을 싸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여기까지 딱 듣고 났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생명의 이런 신비를 보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한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예. 신비하고 스테파노로. 스테파노로 개종해야겠습니다. 다시. 이게 다 허상입니다. 다상이군요. 다 마야. 그거야. 아무튼 젖산 발효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 사람은 젖산 발효를 한다. 오케이. 그러면 네. 우리 근육 안에 유산균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산균도 젖산 탈수소 효소라는 게 있어서 요걸 하는 거고 사람도 젖산 탈수소 효소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산소가 부족할 때 급한 대로 젖산을 만들긴 하지만 급한 대로 ATP를 갖다 쓰는 거예요. 짜릿한데.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쌓여 있는 젖산을 하나하나 다시 분해하죠. 빨리 알코올로 넘어가시죠. 네. 근데 알코올 발효는 뭐냐? 효모의 경우에는 젖산 탈수소 효소가 없어요. 아하. 젖산 산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있거든요. 뭐 피루부산 탈산산 효소라든가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되고요. 효모의 경우에는 피루부산이 아까 그 피루부산이 있었죠? 네. 걔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만들어졌다가 에탄올이 되면서 다시 NADH를 NAD 플러스로 되돌립니다. 지금 다 요지는 뭐냐면 TCA 회로가 멈춘 상황에서 NADH가 너무 쌓여서 해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다시 되돌려 놓는 게 지금 중요해요. 네. 그거를 젖산 탈수 효소가 없는 효모의 경우에는 에탄올을 만들면서 되돌려 놓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는 젖산이 쌓이면서 해당을 유지할 수 있게 했고 얘는 알코올이 쌓이면서 해당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똥으로 알코올을 싸느냐를 설명을 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ATP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가 젖산이 쌓이듯이.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건데 이 자연의 신비를 디테일하게 이해하려면 하여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효모가 알코올 싼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디도 알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내용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해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알코올이 계속 쌓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알코올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아까랑 똑같아요. 알코올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멈춰요. 이 과정도.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사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근육이 뻐근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근육을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젖산이 너무 쌓이면 근육을 못 움직이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멈춰버리는 거죠. 이 효모의 어떤 이 알코올 생성 과정을 잘 보니까 우리 인체의 생명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정확하게 다 담고 있네요. 그렇네. 사실 그렇죠. 동일하구나. 똑같은 진핵생물이니까. 아멘. 오, 우리 모두 하나였어. 맞아.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끝났고요. 알코올의 화학적 구조를 하면서 살짝 생리적인 게 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재밌어집니다. 자, 알코올의 화학적 구조를 하겠습니다. 화학적으로 알코올이란 뭐냐면 분자 내에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시 산소와 수소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HO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을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얘는 명명을 할 때 그냥 OL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올. 그래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뷰타놀 이런 것들 다 알코올인 거예요. 올로 끝나는 애들은. 알코올도 아까 효모가 여러 종이 있던 것처럼 여러 종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을 총칭해서 OH 히드록시기가 붙어있는 분자들을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들어본 거 글리세롤 이것도 알코올입니다. 올로 끝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자일리톨 올로 끝나죠. 자일리톨도 알코올이에요. OH가 많이 붙어있어요. 여러 개가 붙어있어요. 이런 애들도 다 하이드록시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쓰이는 알코올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이야기를 해요. 탄소 하나에 OH가 붙어있는 거를 메탄올이라고 부르고요. 탄소 두 개에 OH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만 볼 거냐면 메탄올과 에탄올만 다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은 메탄올일까요? 에탄올일까요? 에탄올. 그럼 메탄올은 어디다 갖다 쓰죠? 메탄올이요? 메탄올 세척. 그렇죠. 세척할 때 쓰고 알코올 램프에도 들어가고 공업 용어로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먹는 술은 에탄올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메탄올을 알코올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할 거예요. 이런 그래요? 내용들을. 에탄올을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메탄올을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왜 마셨는가 과거의 사람들이 그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게 재밌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코올들이 산화가 되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이제 카복실산으로 끝나게 되는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체내에서도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탈수소 효소예요. 수소를 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을 산화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그리고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도 있어요.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애들 거기서도 수소를 빼는 거니까 탈수소효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산화시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알데하이드를 만들고 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서 카복실산이 되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적인 겁니다. 이게 계속 간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엔 카복실산이 만들어지면서 끝납니다. 카복실산이 되면서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술에 사용되는 에탄올, 주정, 에탄올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주로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 이제 이름이 기니까 이렇게 할게요. ADH라고 부를게요. ADH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효소랑 효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효모는 아까 그 생명체고 균류고 효소는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ADH에 의해서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자, 에탄알이라고 부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데하이드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에 있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 얘는 ALDH라고 부를게요. 제가 ALDH에 의해서 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제 자, 다시 여기까지는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에탄올이 외워야 돼요? 예. 왜냐하면 기사에도 이게 많이 나오고 시험에 나옵니까? 숙취의 원인이 뭐냐 알코올 먹으면 죽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안 좋아지는 홍조가 생기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할 때 다 나오는 거라서 이건 그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에탄올이 ADH를 거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ALDH를 통하면 아세트산이 되더라. 근데 아세트산이 뭐죠?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여기 식품으로 사용해요. 식초. 식초. 맞아요. 3% 아세트산을 식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되면 식초랑 똑같아지니까 분해가 끝난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간에서. 간에서 주로 간에서 ADH를 통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리고 ALDH를 통해서 아세트산까지 가더라.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술에 취해서 막 약간 어질어질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거는 알코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탄올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기겠죠. 예. 근데 얘가 독성이 좀 있고 얘가 숙취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처음에 마신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취기가 오르면서 사실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것들이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거고 또 숙취 막 다음날 아침에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그게 어제 먹었던 그 많은 그 알코올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알데하이드들이 계속 만들어졌겠죠. 얘 때문에 얼굴도 빨개져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ALDH가 부족하면 뭐가 쌓이겠어요? ALDH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트산으로 바꾸는 거였죠. 예. 그럼 ALDH가 부족한 경우에는 알데하이드가 막 몸에 쌓이겠죠. 숙취 해소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얼굴이 빨갛게 돼요. 근데 이 ALDH가 두 종류가 있어요.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1형은 고농도에서만 동작을 해요. 문제는. 2형은 저농도에서도 동작을 해요. 그러면 ALDH가 1형, 2형이 둘 다 잘 작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술을 먹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조금만 쌓여도 바로 없애주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 2형, 저농도에서 동작하는 2형이 변종이라서 동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동양인의 경우에, 한국인의 경우에 3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을수록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이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네. 이 ALDH 1형, 2형이 다 갖춘 사람이 그렇죠. 있는데 먹을수록 하얘지진 않지만 잘 안 빨개지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소주 한 2모금만 원샷해도 빨개짐. 확 올라오거든. 그러면 ALDH 2형이 변종이라서 거의 이제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농도에서는 분해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잘.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저농도니까? 그러니까 많이 쌓이면 분해를 하는데 그 전에 초반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쌓이기 전까지는 잘 분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농도가 높아져 있어요. 술을 마시면. 그렇지. 그렇죠. 근데 아시안이 그래요. 아시안이 동양인의 경우에 30에서 50% 가까이가 변종이 많아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고농도가 될 때까지 동작 안 하니까 쉽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알코올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양 애들은 왜 얘네들 얼굴이 빨개지지 하고 좀 이해를 못한대요. 잘 안 빨개져요. 서양 애들은. 저도 안 빨개져가지고. 그래요? 나는 2형 변종이 아닌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취하지도 않고. 그런 축복받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술을 안 낭비하는 겁니까?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독실이가 얘기한 거 이거죠.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알코올 때문이다. 네. 그리고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ADH 때문에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을 만들어내고 이게 숙취를 만들어내는 거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다 분해할 수 있는데 알코올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알코올로 아무리 먹어도 뭐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 나랑 마시면 좋아질 텐데. 자, 감사합니다. 술 깨는 약이라고 하는 약들 있잖아요. 예. 안 취하는 약.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그러니까 어떤 콩나물. 콩나물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ALDH가 엄청 들어있나? ALDH를 촉진시켜요. 하나 더 있어요. 또 뭘 하면 될까요? ADH. 808.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ALDH를 촉진시키고 또 하나 ADH를 저해해요. 즉 알코올은 유지가 되게 하고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넘어가는 걸 좀 막아요. 그러면은 알코올은 그냥 체내로 배설됩니까? 체내에 있다가 이제 소변으로 좀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를 좀 줄여야 되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최대한 줄이려고 넘어가는 건 잘 안 넘어가게 하고 일단 만들어진 건 빨리 없애게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술 깨는 약이 하고 싶은 어떤 그 목표인 거예요. 실제로 큰 도움이 되나? 엄청 됩니다. 그래요? 808 하나 먹고 가면은 쌩쌩해요. 근데 많은 기사나 막 이런 거 보면 실험을 해보더니 결국엔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임상적인 걸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아니 먹은 알코올 양이 총량이 일정하면 네. 결국에는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겠죠. 근데 여명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뭘 하냐면 일정 농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해요. 걔네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 몸이 좀 불편해. 숙취가 심해라고 느끼려면 예를 들면 한 10이라는 거 이상이 되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볼게요. 예. 걔는 8 정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오래 걸리겠죠. 한 20 정도가 되었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대신에 한 3시간 만에 깰 수도 있고 8 정도밖에 안 되는 대신에 6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후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임상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기적의 명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네, 이렇게 쓰러져 있던 사람도 일으키는. 근데 네, 죽은 사람도 되살리는. 그렇게 어떤 그 숙취 예방해 주는 것들은 그걸 먹고 술을 마시는 거야? 아니면 술을 마신 다음에 먹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날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먼저 먹는 게 더 좋다고. 네, 먼저 먹는 게 일단 좋은데. 섞어 먹어도 됩니까? 일단 맛이 그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입에 부어 넣으면 일어나? 3분 이내로 일어난다. 토하면서 일어나요. 네. 정말?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죠. 그러니까 어떤 TV 프로 같은 데서 뭐라 하냐면 술 깨는 약은 없다. 총량은 일정하니까 대신에 농도는 낮아지지만 좀 더 오래 걸리더라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불쾌한데 그 이하를 유지시켜 주는 것 자체가 네. 사람한테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 저는 이제 숙취 해소 음료의 어떤 비밀을 거의 지금 몇 년 살았습니까 저희가? 거의 40 가까이. 네, 거의 30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지금. 난 사실 그리고 나는 숙취 해소 음료라는 게 뻥인 줄, 나도 플라시보인 줄 알았어. 플라시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래도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만들었나 보네. 그렇죠. 생략 성분을 만드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실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본 적은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보면 광고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라든가 몇 개 있잖아요. 모닝케어라든가 이런 거보다 사실 제일 비싼 편의점에서 2+1을 절대 안 하는 지금 깡쌤이 말씀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그건 또 비싸요? 그게 좀 비쌉니다. 근데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건.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에탄올이 너무 많은 경우에 간에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NADH라는 것이 이제 또 과량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에탄올을 분해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H+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알데하이드도 만들어지고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수소이온이 나와요. 그래서 산성화가 심해져서 자칫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간세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간경화가 시작되는 게 이런 거고요. 하나 또 그냥 흥미로운 거는 ADH라고 하는 것도 변종이 있대요. 걔도 변종이 있어서 에탄올을 빨리 대사하는 애가 있고 느리게 대사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숙취해소 음료라든가 술에 안 취하는 약이 ADH를 저해한다고 했잖아요. LDH는 빠르게 하고 ADH를 저해하잖아요. 근데 타고나기를 ADH가 느린 사람들이 있는데 서양 애들은 그게 1:1 정도 돼요.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근데 이게 느린 사람들이 술에 강하고 술로 인한 간질환도 잘 안 걸리고 독성이 천천히 분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간질환도 잘 안 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양도 적다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백인들은 좀 술 마시는 거에서 약간 좀 축복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많이 마셔도 문제가 없는 거구나.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슬퍼 마시는 우리 부장님이 사실은 ADH 변종 일 수도 있다. 효소를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ADHD 변종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냥 숙취해소 음료를 먹은 것 같은 사람인 거야, 그냥. 그렇죠. 나가 보다. 뭐 엑스맨이 되는 거죠, 엑스맨. 그렇구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알코올이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탄올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에탄올이라는 게 아까 처음 얘기를 해보면 효모라는 이분께서 어떤 에너지 생산을 위해 만들어내는 부산물로서 사실상 그냥 진짜 똥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냥 배설물인데 얘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를 독성 물질로 판단하고 간이 다 쪼개버린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ADH, ALDH 이런 효소들이 나오고 아세틸알데하이드 얘가 이제 숙취 원인 물질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지금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메탄올로 가요. 메탄올. 근데 메탄올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 신기한 게 뭐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 먹고서 왜 우리가 취하고 간이 왜 나빠지고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화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네. 난 이거 들은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아. 놀랍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들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같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재밌었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알겠습니다. 자, 메탄올도 얘기해 볼게요. 메탄올.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약국에서도 팔아요, 메탄올을. 소독할 때 때문에. 에탄올이에요, 그거는. 아, 소독하는 것도 소독은 에탄올이에요? 65% 에탄올이고. 그럼 마셔도 되네? 소독약이요? 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안 먹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은 네. 확실하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것도 좀 들어있나? 에탄올에 메탄올을 좀 섞어요. 정교하게 그걸 안 나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먹지 말라고 섞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브라질 같은 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이오 연료로서 바이오 에탄올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연료니까 주세를 안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로 밀주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세금이 없으니까. 사람이 참 지혜로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법으로 바꿔가지고 네. 그 안에 강제적으로 가솔린을 20%씩 첨가하게 했어요. 못 먹으라고. 그런 것처럼 에탄올에다가 메탄올을 섞어서 공업용으로 파는데 그거 주세를 붙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공업용 에탄올에다가는 항상 뭘 섞냐면 메탄올을 조금 섞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메탄올이 도대체 어떤 애냐? 네, 차이가 뭐예요? 값이 싸서 일단 알코올 램프 연료로 쓸 수 있고 공업용으로 쓴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얘도 간에서 똑같은 ADH가 아까 에탄올 탈수소 효소가 아니고 알코올 탈수소 효소예요. 네. 근데 메탄올도 알코올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탄올도 간에서 대사가 돼요. 똑같은 ADH로.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폼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폼알데하이드가 다르게 말하면 조금 더 말을 옛날 용어로 풀면 포름알데히드입니다. 메탄올은 ADH에 를 거쳐서 의해서 포름알데히드가 돼요. 썰리면 포름알데히드가 된다? 근데 포름알데히드가 무서운 거 뭐냐면 아니에요? 그때 괴물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다 막 집어넣었더니 맞다.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실제 그건 아니지만 아.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뉴스에 막 나왔던 거잖아. 포름알데히드 그 환경호르몬이라고 세집증후군 네. 그리고 그게 표본실에 있는 방부제예요. 표본실 냄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냄새. 옛날 그 과학실 냄새. 거기 막 개구리 막 쪼개진 거 있고 했었잖아요. 그게 포름알데히드 안에 들어가 있고 맞다. 시신 보존용으로도 써요. 이거로 시신을 이렇게 만들고 뭐 레닌이라든가 뭐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도 포름알데히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건 독성이 많이 심한가? 엄청 심하죠. 또 ALDH를 거쳐서 포름알데히드가 또 한 번 산화하잖아요. 아까처럼 아세트산이 되는 것처럼 이번엔 폼산 혹은 개미산이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폼산이 만들어져요. 폼산은 뭡니까? 개미산, 포름산. 포름산이 맹독성 물질이에요. 얘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름알데하이드도 안 좋지만 폼산이 맹독성 물질로 시신경에 치명적입니다. 시신경에 치명적이고 많이 먹으면 죽는데 그 양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의 경우에는 10ml의 메탄올을 마셔도 실명을 하고요. 보통 10ml면 실명을 해요. 이게 사실 이게 얼마 전에 문제 됐었잖아요. 계속 이거 나와요. 특히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그리고 공장에서 이거 이제 유출되고 메탄올 사용하는데 이거 안전장비 없이 해가지고 그런 문제 많았었죠. 시신경에 이제 치명적이고 30ml가 치사량입니다. 30에서 40ml가 치사량이에요. 사람이 성인 남자가 40ml만 마셔도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건 독성이에요. 그러니까 메탄올이 그렇다고요. 메탄올을 마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유 한 팩이 200ml니까 그렇죠. 30이면 한 모금이네 진짜. 소주 한 잔이 30ml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술로 만들어 마실 때는 순수 메탄올을 먹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한 20% 정도 메탄올이 들어있는 걸 마셨다. 소주 잔으로 한 잔을 마셨다. 소주인 줄 알고 그러면 눈이 머는 거죠. 두 잔 마시면 세 잔 마시면 사망하는 거고. 매우 위험한데 이걸 팔고 있다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자동차 워셔액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나? 맞아요. 워셔액이 다 메탄올로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증기이기 때문에 사실 잠깐 들어간 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 해갖고 워셔액을 뿌릴 때는 뭐 내기로 해서 해라라는 이야기도 있었었고 요즘은 에탄올로 만든 에탄올 워셔액이 나와요. 좀 비싸지만. 비싸더라고. 근데 에탄올 워셔액은 그거 꼭 써야 되는 것 같아. 에탄올 워셔액을 저도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그 인터넷은 좀 싸거든요. 근데 에탄올 워셔액은 진짜 뿌리면 향기가 술 향기가 나요. 아, 그래요? 메탄올은 흔히 말하는 워셔액 향기였고 당연히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딴 거 섞어놨어요. 술 그렇군요. 세금 안 내니까 예, 예. 땅에 다 섞여 있고 비누도 섞여 있고 합니다. 계면활성제. 아. 근데 아무튼 사건 사고로 알코올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술은 알코올인 줄 알고 약국에서 메탄올을 사갖고 알코올 주세요 하고 메탄올 사갖고 맞아. 가서 그거 마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좀 이제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저렴하게 마셔야 되기 때문에 소주가 싼 술이지만 그래도 비싸거든요. 그 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알코올을 그냥 사갖고 혹은 공업용 알코올을 사다가 공업용 알코올을 샀는데 그게 메탄올인지 에탄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 그냥 알코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치. 그래서 마시다가 사망한 사고 나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 선원들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소주를 마셔보니까 너무 약해. 러시아는 보드카 마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알코올을 사러 가고 약국에 가서 알코올인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생긴 거야, 선원들이. 그래서 약사가 메탄올을 줬다가 그거 마시고 세 사람이 다 실명한 상태로 발견되고 이렇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이거 매년 있어요. 매년. 특히 겨울에 이제 노숙자분들이 그럴 수도 추우니까 있겠다. 술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메탄올이 필요하니까 파는 거죠. 아세톤도 팔잖아. 아세톤도 독성인데 물론 아세톤을 술처럼 마시는 사람은 없지만 아세톤? 어. 손톱 지우는 거. 손톱 지우는 거 그런 식으로 팔잖아요. 독성 물질도 다 팔아요. 팔긴 파는데 야, 이거는 뭐든 무섭네 이거. 그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파란색 병에 팔아요. 메탄올은. 메탄올은. 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그지? 사실 우리도 여기서 들었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행색이 좀 남루한 분들이 와서 알코올을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약사분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왜 그러세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좀 이렇게 소독용으로 쓸 것 같다 그러면 에탄올이에요. 그거는. 예. 소독용으로 쓴다고 하면 차라리 그거 좀 마시면 괜찮은데 차라리. 근데 만약에 함부로 이제 메탄올을 잘 안 주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용 에탄올에 메탄올 소량은 섞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그걸 밀주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금주법이 시행되던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한 다음부터 이전보다 알코올 소비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 더해. 그렇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밀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없으니까. 술이 없으니까 안 파니까. 그때 공업용 알코올은 당연히 팔아요. 공업용 에탄올도 팔았어요. 세금이 안 들어간 형태로. 예,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정제를 해갖고 어떻게든 메탄올을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겠냐고. 약간 똑같아요. 마약 비싸잖아요. 예. 마약을 제대로 된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당연히 그렇게 안 비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니까 아름아름 해갖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고 사실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독실이도 지금 집에서 술 담그고 있다고. 그럼요. 그렇지 않겠죠? 제 거는 네. 드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금주법 당시에는 그 공업용 에탄올을 사다가 그 안에 섞여 있는 애들을 제거를 해갖고 이제 밀주를 만들어서 파는데 제대로 된 정제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때 메탄올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미국 당국이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메탄올을 섞다가 나중에는 역한 맛이 나는 물질로 막 바꿔서 막 섞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차라리 낫네. 근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집안에서 뒤에 조그만 공장 차려놓고 그거를 어떻게든 증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을 뽑아내려고. 그랬지만 그거 마시다가 많이 사망을 했고 결국엔 금주법이 이제 폐지가 됐죠. 근데 아까 좀 설명이 했던 부분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이 에탄올이 이게 향정신성 뭐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럼? 있죠. 그거는 사실은 네 번째 생리적 영향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일단 세 번째 건 끝나가는데 네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메탄올을 마셨을 때 응급처치는 뭐가 있을까요? 메탄올? 여명. 아닙니다. 그것도 안 돼. 808이 안 통합니까? 메탄올은 안 됩니다. 이건 안 왜냐면 그런 걸 통해서 알데하이드가 아세트산처럼 이번에는 메탄산 혹은 그 뭐라고 했죠? 아까 포름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치명적이니까 못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렇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힌트. 토해? 토하는 건 당연하고요. 토하게 시키는 건 당연하고 ADH, ALDH 이거를 같은 놈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을 없애버리는 뭐가 있나요? 우리 몸에서 나오게 같은 하는 요소를 쓰니까 경쟁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올을 마셨을 때 응급처치가 바로 에탄올입니다. 술이에요. 진짜로. 술. 왜냐면 ADH가 똑같은 메탄올과 에탄올 둘 다 반응을 시키는데 산화를 시키는데
에탄올이랑 친화력이 다행히도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에탄올이 들어와 있으면 메탄올보다 일단 에탄올을 먼저 얘가 산화시키거든요. 효소가. 야, 그런데도 왜 죽었어, 사람들이? 그 응급처치를 늦게 하는 거지. 아니, 에탄올에다가 메탄올을 약간 섞어서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이 농도가 너무 높은 세니까.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는 거야.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되는 거야. 그렇구만. 적당히 2잔 마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에탄올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ADH는 에탄올이랑 계속 반응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메탄올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실제로 이건 이제 카더라입니다. 근데 일단 응급처치가 이거인 건 확실한 거 맞는데 실제로 정맥으로 아예 에탄올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계속 농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올 때까지. 외국은 이렇기도 한데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일부러 소독용 알코올 이소프로파놀 같은 거 쓰거든요. 거기서는 그거를 마셨다고 신고를 해요. 자기 마셨다고 소독약 잘못 마셨다고. 그러면은 일단 위세척을 시키니까 고통스럽긴 한데 정맥으로 알코올을 넣어주는 거야. 에탄올을 응급처치로.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카더라인데 그렇게 하면 일단 취기는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취해 있는 상태, 알딸딸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정상적으로 술이 발효돼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술도 사실 소량의 메탄올이 섞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가 아니라 효모가 꼭 에탄올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불순물로서 메탄올이 소량이 섞여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주들은요. 소량이지만 메탄올이 섞여 있겠죠. 그래.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우리 몸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긴 하겠죠. 있긴 있으니까. 예. 요즘은 그게 숙취의 주 원인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포름알데히드가. 그래서 오히려 증류주의 경우에는 한번 거르잖아요. 증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얘는 메탄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수는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깔끔하고 숙취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발효주가 도수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은 양의 알코올을 먹었을 때 맞아. 그런 얘기 심합니다. 많이 하잖아. 발효주 먹거나 과일주 먹거나 그랬을 경우에 숙취가 심하다. 그래서 맥주, 와인, 막걸리, 청주 이런 애들은 발효주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다음날 증류주의 예인 위스키, 브랜디, 비싼 술 혹은 증류식 소주, 보드카 이런 것들은 머리가 안 아픕니다. 훨씬 덜 아픈데 느낌이 아니었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맥주는 엄청나게 마시니까 그런 거고 예를 들면 같은 양을 마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류주가 도수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더 깔끔하다라는 거고 소주는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한 술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증류도 아니고 희석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메탄올이 없어요. 엄청나게 끝내주게 소주를 막 2병, 3병을 마시니까 숙취가 심한 거지. 기본적으로 같은 양을 먹었다고 하면 와인이 훨씬 더 머리가 아프다. 그렇구만. 라는 거죠. 근데 비싸니까 와인을 그렇게 많이 못 마시죠, 보통은. 와인이 소주보다 많이 비싼가? 아무리 싸도 와인 그래도 한 7,000원 가까이 하지 않나요? 750원. 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몰라. 진짜. 예. 비싼 와인은 뭐 10만 원, 20만 원도 가고. 예. 나도 좀 마셨는데 좀 알달달 기분이 좋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마신 적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장교일 때 했었으니까. 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화학적인 이야기들, 우리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했고, 메탄올이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했고요. 이제 발효주의 경우에는 메탄올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지까지는 갔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메탄올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알코올이 왜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여기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제일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플라시보 아니야? 알코올의 이제 생리적 영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알코올은 마시면 일단 10분 후에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위에서도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위에서 흡수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ADH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소량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흡수되는 건 ADH에 의해서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취해서 알딸딸한 기분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기보다는 알코올 때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흡수되는 족족 분해돼 버리기 때문에 알딸딸하지 못하고 실제는 소장에서 흡수될 때 이제 알딸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분에서 50분이 지나면 농도가 최고로 오르는데 식도 점막을 통해서도 소량 흡수되고 위에서 흡수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자, 이제 얼굴은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먹게 되면. 자, 이제 에탄올이 무슨 영향을 주느냐? 대뇌에, 좀 어려운 거 말씀드릴게요. 에탄올이 대뇌에 가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가바의 효과를 높입니다. 가발? 가바. 가바? GABA. 가바라고 하는 걸 부르는데. 자, 세로토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세로토닌. 예. 도파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얘네들을 통해서 신경이 흥분되면서 신경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가바는 어떤 애냐면 얘도 신경 전달 물질인데 얘는 억제성이에요. 아까 말한 애들은 흥분을 시켜서 흥분성으로 흥분을 퍼져나가게 하는 애라면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 흥분만 하면 문제되잖아요. 그게 바로 뇌전증이에요. 머리 전체가 흥분을 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간질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억제시키는 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신호만 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신호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가바입니다. 자, 그러면 가바 수용체에 가바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염소 채널을 열어버려요. CL- 채널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CL-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흥분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세포 안에서 흥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Na+, 주로 Na+, 플러스 이온 때문에 전위가 플러스가 됐어요. 예. 플러스 전류가 쫙 흘러나가는 게 흥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아주 달콤하고 맛있게 생긴 타르트, 에그 타르트가 있다. 네. 그걸 보는 순간 흥분하는 그 과정은 그렇죠. 플러스 전하가 Na+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흥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플러스가 흘러가는 게 흥분인데 가바 수용체에 붙으면 걔가 뭐를 연다고 했죠? 염소 통로를 열어요. CL- 통로를 열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쏟아져 들어오면 플러스가 흘러가는 게 흥분인데 마이너스가 쏟아져 들어오면 흥분을 없애버리겠죠. 예. 그래서 얘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에그 타르트를 보고 흥분해서 달려들다가 내가 어저께 잰 몸무게 이게 딱 생각나면서 이러면 안 되지. 가바가 막 발현되면서 사실은 가바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흥분 자체가 없어져요. 흥분해서 달려들지를 않게 돼요. 왜냐하면 흥분 자체를 없애버린 역할을 하는 게 CL-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가바는 신경 흥분 전달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에탄올이라든가 혹은 항불안제라는 애들이 있죠. 벤조디아제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에탄올 혹은 항불안제들은 가바 A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바가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면 연소 채널을 엽니다. 예. 그런데 에탄올은 가바 A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돼요. 가바 옆에 있는 가바 수용체 옆에 이제 구성 물질 중에 A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 결합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바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요. 자, 에탄올이 없는 가바 A 수용체는 그냥 가바 수용체가 평범합니다. 근데 에탄올이 가바 A 수용체에 붙었어요. 예. 그러면 가바 수용체가 가바에 예민해져요. 한번 채널이 열리면 염소 채널이 열리면 잘 안 닫혀요. 에탄올이 붙어 있는 경우에.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양의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더라도 에탄올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체가 에탄올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염소가 더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0.1초 있다가 닫혀야 되는데 에탄올이 그 수용체에 가서 붙은 경우에는 0.3초 있다가 닫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지금 그 뉴런 구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어느 아닙니까? 정도는 세포막의 구조를 생각해야겠지만 그냥 요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그러니까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경세포들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인삼처럼 생겼잖아요. 비유적으로 맞아요. 설명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인삼 뿌리 같은 놈들이 쭉 그 그쵸. 다리 부분이 있고 그렇죠. 머리 부분이 있는데 이 다리 부분이 소위 그 수용체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걔가 긴 게 이제 축삭돌기라고 축색이라고 맞습니다. 부르고 그 짧은 애들을 가지돌기라고 불러요. 돌기들의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어떤 전기화학적 신호 물질들을 이렇게 화학 물질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 통로들이 있는데 걔네가 수용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지금 가바 수용체는 이 가바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반응하는 애들. 반응하면서 염소 통로를 연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염소 통로를 착 열어주는. 그래서 염소 마이너스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흥분이 가라앉더라. 오케이. 근데 얘가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붙으면
원래는 1초 동안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입니다. 네. 1초 동안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알코올이 와서 붙게 되면 3초 동안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럼 이게 염소가 많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억제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억제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으로 알코올은 진정제예요. 에? 억제시켜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술 먹고 다 개되던데.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자, 그렇게 일단 들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담배가 합시다. 흥분제고. 평소보다 더 강한 억제를 합니다. 일단 예. 니코틴도 억제시켜요. 그런데 왜 술을 마시면 흥분을 하느냐? 뭘 억제하냐면 최초로 억제하는 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제하는 걸 먼저 억제를 시켜요, 얘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자제했어. 그걸 억제시켜보니까 자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단순한 원리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제성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둔해져요. 반응도 둔해지죠. 많이 먹으면 결국에 잠을 자게 되죠. 반응 속도뿐만 아니라 잠까지 오잖아요. 누구나 술을 많이 마시면 더 자잖아요. 예. 억제는 확실한데 사람마다 다른데 제일 먼저 억제하는 게 뭐냐? 평소에 내가 참았던 거. 억제하고 의식적으로 눌렀었고 자제했었던 거를 억제를 최초로 시키니까 자제력이 억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제 기능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막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뇌 세포의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저하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판단, 억제, 어떤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뭐 전두엽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전두 부분에 있죠. 네. 고게 마비되는 거네요. 그게 제일 처음에 효과가 제일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노래 부르고 싶지만 참았는데 술 조금 마시니까 확 노래를 불러. 괜찮을 것 같아.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자제하고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그 자제력이 없어지면서 전화를 하고. 저는 술 먹을 때 저 진짜 미친 듯이 먹거든요. 안주를. 네. 정말 폭식, 폭식처럼 막 하는데 그게 다 연계가 돼 있네. 그 자제력이 억제돼요. 그래서 이제 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과량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이제 가바 수용체가 너무 오랫동안 열려 있는 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평균적인 형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가바가 오래 열려 있으니까 필요가 없죠. 많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우리 몸이 느껴요. 그래서 가바 수용체 자체를 피드백에 의해서 술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금단 증상, 의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바 수용체가 줄었어요. 지금은. 알코올을 언제나 마시면 적절한 수치가 유지가 돼요. 그럼 알코올을 안 마시면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그 양은 일정한데 염소가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계속 약간 흥분돼 있는 상태. 약간 손발도 떨리고 약간 언제나 조금 불안한 상태. 그렇구나. 불안을 억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이 연결이 될 정도로 매일매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과량을 마시면 가바 자체가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뇌에 물리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힘들지만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만 억지로 꽉 이렇게 끊고 있으면 다시 늘어나겠죠. 근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독실이가 저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지금 소를 버들버들 떨면서 맨날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빨리 알코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알코올이 건강에 어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 연구들이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끼치는 해악이 그래도 장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아예 금지하는 것이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막 가끔 보다 보면 막 꼭 영국이더라. 영국의 어느 대학 연구팀이 그러니까. 한 잔 정도 포도주 한 잔은 좋더라 안 좋더라.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커피도 드릴게요. 좋다 나빴다 막 계속. 근데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아직까지 잘 모른다예요. 담배는요 건강에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본 적 없으시죠? 예. 담배는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이제 거의 모두가 이제 동의한 내용이 됐어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심리적 건강에 도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그럴 수 있겠죠. 네. 옛날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담배를 권하기도 했고 의사들이 아주 옛날에 어린애들한테도 막 피우게 하고 막 소독시킨다고. 네, 어쨌든 신체적으로는 뭐 결론이 났죠. 그렇죠. 그런데 음주는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남자가 콩을 많이 먹으면 뭐 여성 호르몬이 수치가 높아져서 안 좋다라느니 뭐 아스파탐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뭐 혹은 MSG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MSG도 이제 뭐 사실 소금보다 낫다 별 문제 없다
라는 것들이 지금 밝혀진 상황이 됐는데 네네. 얘는 뭐 커피가 건강에 좋다 안 좋다 혹은 알코올이 건강에 소량입니다. 소량. 또 건강에 좋다 안 좋다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쵸. 복잡하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같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물질이든 많이 먹으면 다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것도 과다 섭취하면 안 좋고 알코올도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건 누구나 아는데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적정량의 알코올.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도 분명히 심혈관계에서는 좋은 걸 아는데 적절하게 마실 경우에 그러니까 적절한 게 얼마냐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적절하게 마시면 좋은데 대신에 간에는 지방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실도 좀 있지만 득이 더 많다. 이게 이제 갑론을박인 건데 왜 그러느냐. 이런 통계들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엄밀한 실험군 대조군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지. 무슨 말이냐면 단 한 잔도 안 마시는 최 사장 같은 혹은 과거의 독실이 이런 사람은 술만 안 마시는 게 아니라 행동 습성 자체가 조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적당히 음주를 즐기는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술을 과량 마시는 사람은 술뿐만 아니라 일단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심리 상태부터 시작해서 삶에 대한 형태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똑같은데 술의 양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음식도 많이 다르고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골뱅이도 많이 먹을 거고. 그렇죠. 예.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를 딱 분리시킨 다음에 얘는 하루에 100g씩을 먹이고 얘는 10g씩 먹이고 이런 실험을 인간한테는 대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윤리적인 네.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확실한 거는 저희는 결론만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있었어요.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경우에 개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예. 일부러 조금씩 알코올 양을 늘려나가는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개는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고 얘는 술을 안 마시게 하다가 한 번에 확 술을 마시게 해봤더니 인간이 되나요? 근데 조금씩 알코올 양을 늘려나가면 피드백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알코올 분해 효소량이 늘어나긴 하더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술이 세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분해 효소가 좀 늘어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건 뭐 실험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죠. 아무튼 건강 관련 연구는 없나요? 건강 관련해서 그래서 에탄올이 이제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 게 혈관 확장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비율도 떨어지고 그래요? 혈액순환 促진되고 항산화 물질이 있어. 특히 와인 같은 거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이거 좀 그래서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적당한 양은 항상 아주 적당한 양. 적당한 양. 항산화 물질로 인해서 건강에 좋다라는 것들은 이제 확인이 됐고 심지어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방 단백질,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 HDL 들어본 적 있으시죠? HDL, LDL 피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HDL은 높을수록 좋고 LDL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술을 적당히 마시게 했더니 HDL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의 수치를 또 낮춰요. 그래서 술을 적당히 마시면 확실한 건 심장병의 위험이 낮아지더라는 건데 그럼 소량이 어느 정도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웃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안도의 한숨을 내시면서. 아닙니다. 이걸 들으면 아닙니까? 속상해 하실 거예요. 하루 평균 18에서 24g 정도가 소량이에요. 18g? 20g 대충? 그죠. 근데 술에 약한 뭐야? 동양인이라고 잡으면 절반이 10g만 마셔야 되거든요. 10ml 마시는 거예요. 알코올 10ml. 순수한 아이, 뭐야, 알코올 이게. 10ml. 아니, 순수한 알코올 10ml. 예. 그 맥주로 따지자면 200ml. 한 잔 네. 대충 한 반잔 정도네요. 반잔. 근데 술이 내가 좀 강하다 하면은 4에서 500ml까지 매일매일 마시는 거는 괜찮다. 맥주 한 캔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것도 강할 때예요. 약한 사람 그것도 안 마시는 게 낫고요. 권장량의 경우에는 남자는 40g, 여자는 20g 정도라고. 그러니까 권장량은 또 매일매일 마시는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는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거는 좋더라. 오히려 득이 많다라는 거고.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근데 권장량으로는 이건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데 남자는 40g 정도, 여자는 20g이니까 남자의 경우에도 맥주 2잔? 2잔 혹은 소주 한 3분의 2병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넘기는 건 이제 안 좋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성의 알겠습니다. 경우엔 그거 반, 소주 3분의 1 정도만이 낫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준비한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죠. 예술에 대해서. 술. 야, 예술한 됐더니 술을 준비한 우리 독실이가. 야, 과학부터 화학까지 넘나들면서. 그래도 어려운데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왜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데널리엇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방송이 아니었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술편에서 예술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예술이 술이지요. 뭐. 예. 어쨌든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예술 1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얘가 무슨 화학적인 뭐 알코올의 뭐 구조, 생물학적 특징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화학적,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저서 얼굴이 빨개지고 뭐 이게 뭔가 취기가 돌아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이고 뭐 그런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독실이가 이제 알코올의 세계로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맥주편, 와인편 이런 것도 좀 해주길 좀 기대하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전혀 떨어져 있는 학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학을 하는데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거를 계속적 보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연결돼요. 그치. 술을 많이 마시면 왜 안 좋냐, 뭐 메탄올이 소량 섞이니까 숙취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왜 그 와인 마시면 다음날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드냐, 그럼 그거 마셨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처치를 할 수 있겠냐, 혹은 술이 진정제라는데 도대체 술 마시면 왜 흥분하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뭐 전자전달계나 CTCA 회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공부를 복습을 좀 하고 옛날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는데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효모가 산소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에너지는 뽑아내야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효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좀 생기고 저는 이제 사실 준비하면서 요즘 들어서 거의 역대급으로 재미가 있었는데 듣는 분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힘들었었던 거를 꾹 참고 끝까지 들으셨으면 재밌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술을 재밌게 마시면서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절대 안 꺼내시기를 꺼내면 술만 떨어진다고 욕먹으니까 기원 드립니다. 네. 쭉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가 사실 예술 특집이죠. 그렇습니다. 예, 주제가 예술이었는데 과연 이게 예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예, 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철학과 학부 다닐 때 칸트 뭐 미학 이런 거 수업을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감정에 대해서 칸트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숭고미. 숭고. 예, 이런 건데 숭고미, 숭고함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감정. 이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자기 외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대자연의 엄청난 질서나 어떤 파괴적인 위력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거기서 어떤 느끼게 되는 경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외감. 이런 걸 숭고미라고 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약간 그 숭고미를 한 3% 정도 느낀 것 같아요. 100% 중에. 예, 100% 중에 약 3%. 충분하죠. 예. 뭐 누구에게? 효모에게? 예, 그래서 효모가 이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이 어떤 에너지 네. 생산 과정에서부터 이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뭐 아세틸알데히드를 만든다느니 아니면 이것이 이제 우리 뇌에 뭐라고요? 가바 수용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 같은 것들이 너무 경이롭고 그렇네. 네, 너무 압도적인 느낌이 나서 제가 지금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말을 다 했지만 어쨌든 할 말이 잃었다. 그래서 대자연의 이 숭고미를 깨닫게 해주신 이 어떤 진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진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김도희님은 저희 방송 하시다가 도저히 못 참고 한잔 하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가셨어요? 미리 가셨습니다. 사실 술에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쉬워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동적인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술로 술과 함께 시작한 에피소드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거 준비해가지고 한 3회 더 예술과 관련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opping bottles in the ice like a blizzard. When we drink, we do it right. Getting slizzard, sipping scissor. Am I right? Like 3-6. Now I'm feeling so fly, like a G6, like a G6, like a G6. Now I'm feeling so fly, like a G6, like a G6.
ladies love my style. At my table getting wild. Get them bottles poppin'. We get that drippin', that drop. Now give me 2 more bottles, cause you know it don't stop. Hell yeah, drink it up, drink it up. Sober girls around me, they be acting like they drunk. They be acting like they drunk.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